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인지훈련이라는 공부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지훈련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지력이라는 것은 크게 이해력과 암기 능력이죠. 거기에다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지각 능력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해력이랑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정의를 내릴 때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오래 잡아놓는 능력을 보통 인지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컨시브의 개념으로 인지능력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지훈련이라고 이름 붙인 훈련 방법이 있어. 국어하고 영어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어떤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국어하고 영어, 특히 국어를 예를 들게요. 문제집을 푸실 때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시간 제한 없이. 근데 이제 물론 모든 공부 단계에서 시간 제한을 없이만 푸는 게 좋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할 때는 당연히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과목을 내가 너무 유독 못해. 내가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이렇게 나와. 이것도 잘 나오면 3등급이고 보통은 4, 5등급 대가 나와. 국어하고 영어가. 특히나 국어.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인지훈련을 해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실제로. 이게 시간 제한 없이 풀기만 하면 인지훈련이 아니고 모든 지문들 단락 하나하나 완전히 꼼꼼하게 정밀한 이해. 추구. 그래서 특정 문단이 이해가 안 가면요, 2번 읽어. 3번 읽어. 끊어읽기 하고 요약 메모 하면서요, 선생님이 전시 독서 같은 데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리까지 다 해가면서 완전히 꼼꼼히 2번, 3번 읽으면서 서술의 초점 뭔지 다 찾아가면서요, 이해를 철저히 해.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기억도 머릿속에서 더 잘 나. 그런데 최대한 머릿속에 오래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밀한 이해를 추구를 하고 최선을 다한 암기, 내용을 집어넣어야죠, 머릿속에. 최선을, 기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주느냐, 정답이 나왔다라고 중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이 나와도 지문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정답 찾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답 체크해놓고 그 밑부분 더 읽어. 독해력 강화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전체 선지를 다 분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가를 따지는 과정, 이걸 거쳐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힘들어요. 국어 한 지문당 한 30분 정도 이상씩 걸릴걸?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면. 근데 되게 좋은 게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최적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돼요. 이 최적화 메커니즘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이 되고 없어지고 빠져나가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쉽게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요, 춤 아니면 게임, 스마트폰 문자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거든. 우리가 키보드나 스마트폰 패드로 문자를 입력할 때 처음에는 키보드가 낯서니까 어려웠지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능숙해져서 굉장히 빠르게 다다다다다닥, 진짜로 뭐 동서의 낭비가 없잖아. 그지? 2손으로 막 때리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게임할 때도 처음에는 너무 낯설지만 나중엔 단축키 써가면서 뭔가 빌드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빠르게 뭔가 플레이할 수 있게 되겠죠. 처음에는 막 친구들끼리 PC방 가가지고 야, 이 땡땡아 여기서 왜 그걸 쓰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죠, 친구들한테. 근데 나중에는 단축키 쓰면서 굉장히 빠르게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춤 같은 거나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분절 동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로봇처럼, 고장난 로봇처럼 배우는데 나중에 능숙해지면 굉장히 빠르죠.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런 최적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상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하면 자동으로 빨라져. 굉장히 빨라지거든. 근데 최적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진짜 이 잡듯이 꼼꼼하게 어떤 일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정석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아니면 훈련을 할 때 고정관념, 우리 학생들이 갖고 계시는 안 좋은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국어를 풀 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려면 빨리 하는 훈련을 하면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하는 훈련을 하면 빨라진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80분인데 국어 모의고사 80분을 다 안 쓰고 학원에서 70분 걸리는 이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70분 안에 풀 수 있는데 등급대가 안 올라요. 웬만하면 안 오르고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70분 안에 끝나긴 끝나는데 본질적으로 대충 빨리 풀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잡아두는 훈련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훈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적응도 안 돼. 그 시험이라는 거나 하나하나 어휘나 시험 문제 구조나 글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반복을 해도 대충 하면 안 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생각해 봐. 대충 하는데 그게 늘겠어요? 정성껏 하면 처음에 시간은 많이 걸려도 점점 시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적화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데 대충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빨라져? 그냥 시간을 안 쓰고 대충 할 뿐이지. 이걸 반복한다고 늘겠어? 안 늘어. 그래서 순서대로 간다면 인지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한 지문당 30분씩 걸려서 꾸준히 풀다 보면 어느새 25분에 되고 20분에 되고 하면서 점점 이제 다 알겠어서 이건 진짜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답 찾아버리면 되게 빨리 답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루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방 답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이 돼서 80분 안에 세이브가 돼도 90점대 이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시킬 때 보통은 모의고사로 시킬 때는 시간을 2시간 써도 좋으니까 3시간 써도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90점을 넘겨라. 사력을 다해라. 쥐어 짜내라, 뇌를. 그래서 90점을 넘기는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반복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라. 대신 목표 시간은 주진 않아요.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 근데 이 과정 꾸준히 해냈을 때는 제한 시간 안에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점수가 유지돼. 이게 재밌어요. 유지되면서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올린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을 이미 줄여놓고 이 상태로 점수를 올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안 늘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 근데 운동장을 내가 이렇게 400m 트랙을 5분 안에 한번 뛰어야 돼. 이게 최종 목표야. 근데 오늘 처음 훈련을 하는데 대뜸 4분 안에 뛰래. 나 5분 안에도 못 뛰는데 내가 90분 걸려도 이걸 제대로 다 못 푸는데 오늘 70분 걸려서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뛰는 수밖에 없냐? 가짜로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뛰거나 트랙 안쪽으로 도는 수밖에 없어. 트랙 안쪽으로 백날 돌아봐. 실력이 느나. 코딱지만큼 조금 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 안 나오는 원인 중에 국어, 영어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꼼꼼하게 제한 없이 대신 시간 단축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고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추구하고 이러다가 모르는 어휘 같은 거 나오면 어휘 검색 같은 것들도 하면서 어휘량도 늘려주고 하다 보면 모르겠는 거 문법 개념이나 개념어 같은 것들도 추가도 해주고 지식도 쌓아주고 하면서 머릿속에 어떻게든 기억을 잡아 놓으려고 해야 되고
전체 선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통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 관계가 어떤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제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해. 나만의 문제 풀이 방법 같은 것들을 찾아내. 여러분들은 보통 강의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강의에선 여러분들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약간 인사이트, 퍼스펙티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문제풀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쳐주면서. 그러면서 국어 문학을 풀 때는 먼저 보기를 먼저 읽고 푸니까 좋더라. 문학작품 분석할 때 표현기법 특이한 거 나오면 동그라미만 쳐놓고 내려가도 나중에 표현기법 물어보는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친 데서 먼저 찾아보면 정답 걸리거나 오답 몇 개 지워지더라. 시간 단축되더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거는 비교 대조로 나오더라. 글이 이럴 때는 결론에서 꼭 정답이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 해봐야 돼. 직접. 누가 알려준 내용을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랑 내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직접 느끼는 거랑 정말 다른데 국어랑 영어는 선생님한테 아무리 좋은 방법 배워도요. 본인이 직접 하면서 시험지에서 그걸 만나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들어요. 그래서 숙달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숙달을 시킬 때 유독 국어나 영어 모의고사만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걸로 숙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안 돼. 뭔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숙달을 시킬 때 처음에는요. 태권도장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봐. 처음에 돌려차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무릎을 들고 뭘 틀고 탁 차! 다시 당겨! 놓아! 다시 돌아와!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하나, 둘, 셋, 탕! 이런 식으로 배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랬던 애들 6개월 있다가 도장 가서 보면요. 막 턴차기 차고 480도 막 차고 막 그래요. 후루룩 날라댕겨요. 그렇게 해서 최적화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오늘 처음 도장 간 애한테 야, 지금 네 오늘 배운 게 돌려차기야. 그러니까 480도 차봐. 같은 요령으로 차면 돼. 이게 찰 수 있냐고. 예. 뭐라고? 미친놈이? 이렇게 생각했지.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유효한 훈련이냐면요. 어느 정도 이게 최적화 메커니즘이 다 끝나서 내가 완전히 익숙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풀어도 잘하니까 탁탁탁탁 빨리 가는 루트를 아니까 이런 친구들은 긴장감 있게 이제 시간을 재고 푸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이번 겨울방학 때 인지훈련 열심히 해주고 2월 말 정도에 3월 모의고사 대비로 시간 재고 푸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모의고사 한 2회 정도씩, 3회 정도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몰아가지고 딱 시간 조절까지 딱 해주면 딱 좋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국어가 80분인데 90점에 만약에 100분 정도가 잡힌다. 100분에서 한 120분 정도가 잡힌다라고 하시면요. 이 친구들이 80분 맞춰놓고 보통 풀면 실제 모의고사에서 80분 맞춰놓고 풀면 한 높은 2등급에서 낮은 2등급 사이 정도가 보통은 나와. 근데 이제 여기에서 훈련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간 안에 고정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실전에서 봐도 당연히 90점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지가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인지훈련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이제 수능 코디네이터 하면서 만든 방법인데 옛날에 이게 유서 깊은 진짜로 연구를 많이 하고 학습과학이나 뇌과학 같은 것들의 논문 같은 것들까지 참고해서 만든 나의 공부 유산 같은 건데 이게 사장되면 너무 아까워서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분들 참고하시라고 선생님이 오늘 영상 기록으로 하나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면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셔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기본 틀은 완전히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버릇해야 어휘나 개념이나 부족한 문학 작품 장르까지 공부를 하면서 꼼꼼히 따져야 정성껏 해줘야 실력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어떤 거를 할 때 정성껏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잘하겠어. 양치기라는 거는 이런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부 문제풀이 관련된 나만의 알고리즘이 있고 틀이 잡힌 친구들이 숙련도를 높일 때 하는 게 이제 시간 재고 빨리 푸는 양치기거든. 그러니까 이 훈련을 먼저 해주고 시간을 단축해서 푸는 훈련을 해주면 시험 직전에만 잠깐씩 하면서 이제 튜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평소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1년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관학교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한 3, 4월 달 정도까지는 난 인지훈련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랑 실전 풀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일 거니까 딱 80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훈련해보거나 사관 기출 같은 경우는 보통 50분 잡고 훈련해야 되니까 시간 딱 맞춰서 훈련해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6월 달 이후까지도 인지훈련 하다가 마지막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만 실전으로 시간 딱 80분 잡고 풀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유동적이에요. 사람마다. 어쨌든 이 인지훈련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한번 실제 공부하실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방법이고 선생님도 도움 많이 받던 거니까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인지훈련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실행하기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인지훈련 관련해서 이제 변형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나는 가급적 처음 풀 때부터 이렇게 푸는 거를 추구하긴 하는데 변형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처음 풀 때는 그냥 실전처럼 풀어. 중간에 답 나오면 넘어가. 완벽하진 않아도 답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다 하면 패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스피디하게 시간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풀어. 그래서 시간적인 요소 반영해서 풀이를 한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인지훈련 방식으로 정밀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풀고 채점한 다음에 완전 정밀하게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인지를 이쪽에서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실전과 인지 2단계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오케이? 예, 이거는 이제 약간 파생된 방법. 우리 학생들이 정통 인지 훈련을 하기에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써도 좋아. 근데 나는 이 지문의 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인지 훈련 해보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전 원래는 제가 오리지널로 시켰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이렇게 풀면 답을 아는 상태로 복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가 좀 차이가 있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방법도 참고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다양하게 상담할 거나 선생님 수강 상담이라든지 공부방법 상담 같은 것도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선생님 카카오톡으로 개인 상담 해주셔도 됩니다. 강의 내용 관련된 거는 당연히 메가스터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